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도 참 화가 나는 일인데요. 우리 국내 사정, 즉 국내 얘기를 해보면 더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잊을만 하면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병대 병사가 가혹행위를 신고했음에도 보복에 시달리다가 자살 기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군내 가혹행위 과연 언제쯤 사라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용을 먼저 짚어보고 군 적체 현상의 원인과 해법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청년들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참 한국의 남자든 여자든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사건의 전모를 우리가 살펴보면 해병대 병사가 가혹행위를 신고했는데 또 보복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살을 기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병역 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작년부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민간군 병역 문화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그렇죠. 돼서 예. 6개월 활동했고요. 사실 저도 그 안에 전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언제나 느끼는 것은 예. 제도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거를 실행한다라고 하더라도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즉 우리가 어떤 이런 제도가 실질적인 의미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 사람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혹은 그거를 그 제도를 사람이 뿌리 깊이 그 안에 내려갈 수 있어야지 이게 되는 것이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병역문화혁신위를 보면은 권고안이 무려 22개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지도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부대로서 정말 제대로 기능하고 있느냐. 서로 누군가를 때린다. 예. 그다음에 누군가를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병사 취급을 하지 않고 예. 기술을 열애시키고 예, 예. 이런 것 자체는 결국 그 부대 자체가 부대로서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사람들이 싸운다라고 할 때요. 예, 예. 그 여태까지 역사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전쟁에서 싸운 사람들의 말은 다 한결같습니다. 내가 어떤 국가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싸운다고 처음에 전쟁터에 들어가긴 하지만은 예. 막상 싸움이 계속되고 하다 보면은 결국 내 옆에 있는 전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게 된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군대의 본질일 수가 있는데 예. 옆에 이렇게 전우를 괴롭힌다라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군대로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떤 제도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전후의 회복부터 사실 어떤 병역 문화를 새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피해 병사가 민간인 상담사에게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안에서 이렇게 뭐 구타가 일어나고 뭐 하고 하게 되면은 예, 예. 이런 거를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긴 하지만은 네. 사실상 그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예. 2병이나 1병 정도의 인원들이 그런 제도를 정말 잘 활용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결국 누군가 가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고 예, 예.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자기의 고충을 털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럼 여기서 이 부대에 예를 들어서 소대장이나 예. 그러면 행정보급관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안 했나 절대 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근데 결국 이런 그 위에 상급자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외부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직 그 부대에 적응이 안 됐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아직 그 어떤 지휘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군대 내에서 사병이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느끼면 그것을 신고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절차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 사법적인 절차와 비사법적인 절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법적인 절차는 우리가 일반 민간에서 일어나듯이 고소 고발이라든가 진정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군 검찰이라든가 헌병회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사법적인 절차인데 보통 사법적인 절차로 가게 되면은 그 좀 문제가 커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쉬운 말로 그다음에 우리가 꼬인다고 예, 얘기하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본인도 감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은 비사법적인 절차를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럼 비사법적인 절차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원수리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 부대마다 소원수리 함이 있어서 예. 어떤 그 부대 지휘관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걸 적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상담관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그 해병대 병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병영문화 상담관이라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 민간인입니다. 예. 이런 분들이 지금 사단급마다는 다 한 명 이상씩 다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인원들을 확충을 해서 그 한 연대급까지는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상담관이 없는 지역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군종 장교들이 이런 네.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문제는 대부분 부대가 다 사단급이나 연대급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대대급 예. 부대도 많고 예. 그것보다 더 작은 단위 중대급 부대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부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좀 틀려집니다. 대대급은 이제 주임원사가 예. 주로 상담을 하게 되거나 예. 혹은 군의관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급에서는 행정보급관이나 뭐 부대에 따라서 상담병, 병이 상담을 해라라고 해서 하는 상담병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 인력이 아닌 건가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대대급의 어떤 주임원사 같은 경우는 요즘은 네. 대부분 교육들을 받습니다. 상담 교육 같은 것을. 근데 받기는 하지만 1년 중에 그런 상담 교육을 받는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고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떠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대급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행정보급관이나 심지어 병이 병을 상담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군으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부대 규모에 따라서 체계도 조금 다르고 어떤 고충을 털어놓는 대상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소원 수리함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소원 수리를 넣게 되면 그 내용은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 소원 수리는 그 단위 부대 부대장만이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그래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언제나 문제는 이걸 실행하는 과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예. 늘상 말씀드렸듯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행하냐의 문제인데 네. 이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병이 수거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급 간부가 이제 수령을 하고 예. 그 내용을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하게 되는 이런 식의 경우도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비밀이 제대로 유지가 되느냐, 예, 예. 그다음에 처리가 과연 제대로 잘 되느냐, 네. 그다음에 이렇게 사실 신고자 입장에서는 신고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내부 고발을 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늘 걱정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요. 국방부에도 신고센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럼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요즘은 더 활약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 국방부 내에 있는 신고센터입니다. 예, 예. 즉 이제 국방부의 조사본부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는 본부가 있는데 네. 그 안에 국방 헬프콜이라는 것을 설치해놨습니다. 예, 예. 1303번 국번 없이 뭐 일반 전화도 상관없고 군 전화도 상관없고 1303으로만 걸면은 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작년 12월부터 이제 이것이 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예. 24시간 상담을 합니다. 장점이. 예. 그래서 전문 상담관들이 24시간 상담을 듣고 그다음에 이것이 단순히 그 전화뿐만이 아니라 인트라넷을 통해서 예. 이렇게 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해서 예. 이제 상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사실은 좀 상담관 인원수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이게 작년 이전에는 한 8명 정도 수준이었다가 예. 이제 13명으로 이제 작년에 개설하면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인원을 더 늘려서 이제 한 뭐 20명 이상 나가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중앙 그 정부의 기관에서 인원을 늘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해주시는 이야기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문제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그 피해 병사가 신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네. 가해 병사들은 전출이 됐는데 피해 병사들은 전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예. 이건 왜 그랬던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문제를 보통 일으키고 난 다음에 가해 병사는 뭐 당연히 어떤 처벌을 한 다음에 전출시키거나 합니다. 예. 근데 그럼 이 피해 병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피해 병사도 그냥 보내버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죠. 그런데 막상 또 그 피해 병사가 다른 부대로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신병이 들어올 기간이 지나서 들어온 병사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대부분 아 얘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왔구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그 문제가 일으킨 피해 병사를 해당 부대 안에서 잘 보호하고 정시켜 나가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심지어 보통 이런 군 인권 문제 관련해서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민간 단체 중에 군 인권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도 보면 임태훈 소장 같은 분들 맨날 하시는 얘기가 피해자 함부로 전출시키지 말고 그 안에서 조치를 좀 잘해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피해자를 안 옮긴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아닐 수는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가해자 병사들이 전출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 병사들이 전출된 건 쟤들은 잘못돼서 전출이 된 것이다. 그리고 니들도 혹시라도 잘못을 하면 쟤처럼 전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대 전체에 좀 이렇게 인식이 된 상태에서 이런 피해 병사들을 좀 보듬을 수 있는 구조가 됐어야 되는데 예. 혹시라도 그런 것이 좀 안 된 것이 아닌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전출을 시키지 않고 그 부대에 그냥 놔둘 거면 어떤 비밀 유지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했어야 했을 텐데 이 사건의 경우는 지금 그 남아있던 다른 선후임들로부터 또 괴롭힘을 당하는 맞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한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겨놓을 거라고 한다면은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려줬으면 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실제 부대에서 그렇게 할 자신이 보호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은 예. 사실은 부대장이 판단을 해서 전출을 보냈어야지 맞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사안의 자세한 내용들은 검토를 해봐야 되긴 하지만은 예. 해병대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다른 부대와는 굉장히 또 틀리지 않습니까? 예. 특히 어떤 부대 단위 부대에 대한 단합성이 굉장히 중시되는 부대고 예, 예. 그래서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느냐. 이 처벌의 무게가 만약에 너무 낮으면 우리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병사들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얼마나 높은 수위의 처벌을 하고 있느냐. 강하게 처벌하면 가혹행위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혹은 또 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처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처벌이 언제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벌을 할 때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군 형법이나 혹은 아니면은 군 형법에 없는 내용이면 형법상에 의거해서 거기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사회의 기준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사회하고 크게 다른 조직이 사람 사는 사람 사는 조직이니까요, 조직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에서 그럼 우리가 폭력행위나 이런 부분에서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실 대부분 보면 초범일 경우에는 사회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행유예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군대라고 해서 이것을 특별하게 이렇게 뭐 무조건 범죄자로 만들고 가둘 수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군 안에서 이 행위를 별도로 좀 더 규제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쓴다고 한다면 예. 이거는 법률로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예, 예. 조금 이런 법률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장병 인권에 관한 법률 같은 것들을 예. 새로 좀 만들자. 그런 논의가 사실 지난번에 이제 병역문화혁신위원회에서 있었고요. 예. 근데 이거에 따른 추가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는 조금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된 부분이 없어서 예. 아마도 지금 그런 부분을 입법하는 데 있어서 입법부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왜냐하면 결국은 병역 안의 문제를 뭐 별도로 더 가중 처벌하는 이런 구조를 만든다. 예. 근데 이것이 결국 이제 국회 입장에서는 예, 예. 과연 자신들에게 어떤 비난이 오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거기서도 신중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이렇게 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가혹행위 문제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군 적체 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보도를 저도 자주 접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가요? 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예. 입대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제 이게 약간은 좀 다른 얘기인 것이요. 예. 뭐냐면 지금 우리 군이 앞으로 이제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앞으로 몇 년 동안까지는 예. 군대에 갈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한 2020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인원이 확 떨어집니다. 결국 그 떨어지는 인원에 바탕을 해서 우리 군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일부 부대들을 이제 통폐합해 나가면서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장기적으로는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원이 많이 남아 있고 예. 근데 특히 이제 뭐냐 하면 요즘 분위기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예전 가면은 네. 당장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학 한 2년, 3년 다니다가 군대를 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네. 아예 뭐 대학 4년을 다 마치고 이제 늦게 네.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전부 다 이 취업 전선이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빨리 군대 갔다 오려고 빨리 하는 군대 갔다 오려고 1학년 예를 들어서 1학기도 안 마치고 그냥 갔다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면 매년마다 1월부터 5월까지요. 이 군대를 가겠다고 이렇게 이 지원을 하는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심해진 게 한 2012년, 13년부터 심해졌는데요. 예, 예. 어떠냐면 각 지방청들마다 틀리긴 한데 한 예를 보면은 모 지방청에서는 한 13,000여 명 정도가 이제 군대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
그 입대를 한 인원은 한 2,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시기에 맞춰서 영장이 안 나와 버리면은 다들 그냥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들 요즘 군대가 뭐 21개월 아니면 네. 24개월 이걸 맞춰가서 가려고 하면은 예, 내가 예. 요 시기에 군대를 가지 않으면은 다시 복학하는 일정들이 꼬여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혹시 그에 따른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것이 예. 군대 입영 대상 자체를 좀 이렇게 좁게 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예. 말해서 이런 분들 이하의 학력에 대해서는 고졸 이하 학력에 대해서는 예. 현역병 판정을 안 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이거 놓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게 내가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닌데 차별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차별하는 있죠. 거냐 소리가 네.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인원들까지 집어넣어서 판단을 하게 돼버리면은 예. 현역으로 들어가게 될 인원 자체가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예. 실제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뭐 현역을 가겠다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3만 명이 간다고 그러는데 예. 실제 그러니까 뭐 16만 명이 간다고 그러는데 실제 받는 건 10만 명밖에 못 받는다. 예. 이러면 나머지 6만 명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이 현역 입영 대상 판단을 좀 좁게 해서 이렇게 영장을 내보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정률을 낮춰서 군대 가기 좀 더 어렵게 만들겠다 이런 거잖아요. 적절한 해결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유일한 해결 방안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왜냐하면은 거기 그 수많은 있는 인원들 그렇다고 해서 군대를 안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병역 자원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 보충력 판정을 내려서 예. 이렇게 어떤 인원을 조절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어떤 형식으로든 자기의 군 그 생활을 그 병역을 다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은 아닌가 생각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를 들어서 고졸 그 미만의 학력자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들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의 가혹행위 또 적체 현상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